자, 꼭지점 특강 시즌3 두 번째 꼭지가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행강제금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경찰상의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집행이 있었다, 그죠? 이행강제금, 같은 말로는 집행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행을 강제시키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국가가 지정하는 법정 예방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는 아기들에게 법정 예방접종을 맞춰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기한테 주사를 안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그죠? 그러면 행정청에서는 그 부모에게 아기한테 빨리 데리고 와서 주사를 맞히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사를 안 맞힌다? 그러면 주사 맞힐 때까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집행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집행을 시키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벌을 내린다. 이게 바로 이행강제금이 됩니다. 그럼 이 이행강제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아기 주사 맞히는 것만 생각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해보면 아기 주사를 맞히는 것은 누구만 가능한 거냐면 부모만 가능하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비대체적이고요. 그 다음 주사를 맞히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라는 거니까 자기 의무가 되겠죠. 비대체적 자기 의무.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마약 제조 판매하지 마라고 금지를 시켰는데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행위를 멈추는 사람은 행위자만 멈출 수 있거든. 그러면 멈추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부작위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건축주가 당연히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청은 철거업체를 불러서 대신 철거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바로 대집행인데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주가 철거를 안 해. 그러면 대신 들어가서 철거를 해버리는 건 대집행이지만 다시 한번 너한테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철거할 때까지 계속 금전적 부담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 아니면 실제 대집행에 들어갈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와 부자기 의무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아기 주사를 안 맞히고 있으니까 부모에게 여러 차례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냐면 아기 주사 맞힐 때까지 부과할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의무를 이행했다, 즉 아기 주사를 맞힌 거예요. 행정청이 원하는 날짜를 지켰든 안 지켰든 일단 주사를 맞춰서 의무의 이행이 있으면 의무 이행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은 이름 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의무의 이행이 있었다면 더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돼요. 다만 의무 이행이 있었더라도 기존에 이미 발부됐던 이행강제금은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전부 다 이미 나왔던 이행강제금들은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기 주사를 안 맞히니까 이렇게 반복 부과를 하는데 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특징은 이행강제금을 100번 부과했다고 해서 아기가 주사 맞은 것과 똑같은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부모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부담이 계속해서 쌓이니까 아기 주사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심리적 수단.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직접적 강제수단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부과한다고 해도 아기가 주사 맞은 것과 같은 효과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엄마가 아기 주사를 안 맞히니까, 아기한테 주사를 안 맞히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어떤 사유로 어머니가 먼저 사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에게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기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상속이 된다 그러면 아기는 주사도 못 맞았는데 엄마가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까지 가져야 되죠.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은 아기한테 부과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부과한 거니까 그 사람에게만 전속되는 거지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일신전속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행부과금을 받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행강제금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또 하나 우리가 행정법을 이야기할 때 본인에게,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은 무조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이행강제금, 어쨌든 부모가 주사를 안 맞췄다는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국민한테 절대 유리한 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기가 다른 질병으로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병원의 판단으로 주사를 못 맞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지?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때 국민에게는 당연히 내가 어떤 사유로 지금 주사를 못 맞히고 있다라는 설명을 할, 의견을 제출할 기회는 줘야 됩니다. 불리한 처분은 당연히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이행강제금은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를 불이행했죠. 의무를 이행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자기 의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했고,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했고요. 아기 주사 맞히는 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체적 자기 의무일 때도, 대체할 수 있는 자기 의무일 때도 부과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그래서 부자기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 이행시키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심리적, 간접적 이행수단이지 직접적 수단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강제시키는 수단으로서 같은 말은 뭐라고 부른다? 집행벌이라고 부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2번 가봅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아기 주사 맞히라는 의무를 불이행했으니까 그에 대한 집행벌로 가해지는 겁니다. 국민한테 유리한 거다, 불리한 거다? 불리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 지문도 한번 우리 확인을 해봅시다. 3번 가봅시다. 행정청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불이행할 때 불법 건축물 철거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거야. 강제수단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대집행도 있고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도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재량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4번 봅시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하여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정법은 여러 가지 절차적 규정이 있는데 각 개별법의 절차 규정이 있으면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 각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따라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각 개별법에 특별한 절차가 없으면 행정법상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시 보시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개별법에 절차 규정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때는 뭘 따라가면 된다? 행정법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행위, 즉 처분이니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개별법의 절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에 대집행이 많이 나왔는데 물론 대집행은 아직도 중요한 쟁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행강제금도 중요도가 대단히 높아진 출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문제 나왔을 때는 절대 틀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차례 보시고 제가 꼭지점 특강 마무리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며 수험생활에서 고득점으로 수험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아주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